자, 형님들. 지금부터 이 트럼프 형님의 밀당 전략 아주 그냥 껍데기까지 싹 다 벗겨서 보여드릴 테니까 벨트 꽉 매세요. 중간에 놓치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일단 상황 정리부터 가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양반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곧 이란을 다시 폭격할 것 같다고 아주 쌍포를 장전하고 금방이라도 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놨거든요. 며칠 전에는 더 이상 미스터 나이스 가이는 없다면서 이란이 항복 안 하면 진짜로 끝장낼 것처럼 중동 전체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형님 이번엔 진짜구나 싶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유가는 치솟고 증시는 벌벌 떨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틀어막아서 기름이 왔다 갔다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미국은 이란 항구 봉쇄까지 걸어서 이란 쪽 손실이 하루 5억 달러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에 우리 돈으로 6,700억이에요, 형님들. 이게 장난입니까? 근데 형님들, 이게 뭐야? 휴전 시한 딱 하루 앞두고 이 양반이 돌아서서 한다는 소리가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님이 부탁하셔가지고요. 이란 정부가 좀 심각하게 분열돼 있어 보여가지고요. 휴전 날짜 없이 무기한 연장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이거 보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어제까지 불같이 화를 타던 그 형님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계정 해킹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180도 그냥 확 돌아선 거예요. 게다가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랑 문희르 육군 원수가 부탁했다고 그걸 명분으로 삼는데 솔직히 우리가 봐도 이거 핑계거리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싶긴 한데 국민들 눈치는 봐야겠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면 폼이 안 서니까 파키스탄 이름 빌려서 살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고도의 정치 쇼라니까요, 형님들. 근데 여기서 진짜 레전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형님이 글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카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바로 열고 싶어 한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왜냐? 그럼 딜을 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셀프 칭찬까지 얹어주십니다. 자기가 봉쇄해놨더니 이란이 체면 칠해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자기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고 아주 자화자찬 풀코스를 시전하신 거죠. 이건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칼 뽑고 휘두르다가 근데 나 사실 인자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뒤에 조건을 슬쩍 다는데 만약에 딜 안 되면 이란 지도자까지 싹 다 날려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도 같이 투척하십니다. 일타쌍피예요. 일타쌍피. 여기서 미국 언론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CNN에서 이 양반한테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타코. 멕시코 음식 아닙니다, 형님들. Trump always chickens out. 번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뒤로 뺀다예요. 생쇼 다 해놓고 결국엔 꼬리 내리는 양반이라는 디스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CNN 분석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아주 대놓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 계산에는 영향 없다 라고 디스를 시전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군사 위협이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2차 회담 제안도 걷어차 버렸어요. 너네 봉쇄부터 풀어라 이러면서 배짱을 튕기는 중입니다. 이란 의회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우리한테 안 주면 휴전 연장 동의 못한다라고 강경파들이 목소리 높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벤스 부통령은 파키스탄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이란이 연락도 씹어버려서 회담 자체가 공중분해된 거죠. 와, 부통령 헛걸음 시키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외교 참사급이에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대놓고 미국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으니 회담이고 뭐고 날아간 거죠. 자,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치밀하게 계산된 거라고. 왜? 트럼프 형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양반 머릿속에 딱 하나 박혀있는 게 뭐냐? 미국 국내 여론입니다. 이란 전쟁이 미국 안에서 인기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걸 이 형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겼다고 미리 선언해버리고 실제 전쟁은 피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가려는 각본이거든요. 노벨 평화상 노리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포인트. 트럼프 형님 참모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압박 풀어주시면 이란이 시간 질질 끌면서 땅속에 묻어놨던 미사일 다시 파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아주 쿨하게 씹으신 거죠. 이게 장군 스타일이냐? 장사꾼 스타일이냐? 저는 100% 장사꾼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판 크게 벌려놓고
상대가 당황한 틈에 슬쩍 양보해서 딜 따내는 스타일. 근데 부동산 거래에선 먹혔을지 몰라도 국가 대 국가 판에서 이게 먹히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란이 오히려 이 양반 뻥카네 하고 읽어버렸으니까 결론 가겠습니다, 형님들. 이 형님의 오늘 한 수 겉보기엔 왔다 갔다 정신없어 보여도 사실은 TACO 전략과 딜메이커 전략 그 어디쯤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상대한테 더는 안 먹힌다는 거. 이란이 이미 한 수 위로 가버렸거든요. 국제 정세가 이 형님 기분 따라 휙휙 바뀌니까 유가도 출렁, 증시도 출렁, 우리 지갑도 덩달아 출렁출렁.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거 보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며칠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협상이 진짜 성사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뒤집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자, 형님들. 본격적으로 판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트럼프 형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속내를 제가 싹 다 까발려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니, 저 양반 조울증인가? 싶으시겠지만 제 눈에는 이게 아주 치밀한 멘탈 가루 만들기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멱살을 잡고 주먹을 코앞까지 가져온 다음에 너 오늘 진짜 끝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이제 맞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쓱 풀더니 어이 친구 농담이야. 우리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 이러는 겁니다.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미친놈인가? 다음엔 진짜 때리는 거 아니야? 싶어서 더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의 공포입니다. 사실 이거 역사에서 이미 써먹은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음흉하기로 유명한 형님인데 이 양반이 베트남전 때 나는 미친놈이라서 핵버튼 누를 수도 있어. 이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깔아놨거든요. 상대가 저 양반 진짜 미쳤나 보다.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근데 형님들, 트럼프 형님은 닉슨의 이 전략을 가져다가 SNS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무기가 생긴 거죠. 이 양반이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증거를 한번 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3월 1일 이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 재개를 원한다. 나도 동의했다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근데 이란 쪽에서 바로 그런 적 없는데 하면서 부정해버렸거든요. 그럼 창피해서 한 발 물러서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형님이 또 뭘 했냐? 5일 뒤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이란은 무조건 항복 말고는 딜 없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완전 극과 극이죠. 악수하려다가 갑자기 뺨을 후려치는 격이에요. 또 있어요. 3월 23일에는 또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란하고 아주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란의 톱 인물과 통화했다고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언론에서 바로 아니 그런 협상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또 부정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형님들. 트럼프 형님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자 연애 중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 사귀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상대는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난 금요일에 터졌습니다. 이 형님이 갑자기 기자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감으로 터뜨린 거예요. 그 순간 전 세계가 와 진짜 딜 성사되는 거야? 싶어서 기대감이 폭발했는데 이란이 몇 시간 만에 그런 합의 없다고 전면 부인해버렸습니다. 와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참모들이 뒤에서 대통령님 SNS로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사정했다는데 이 양반이 쿨하게 무시하고 또 포스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들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진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4월 21일 아침에 이 형님이 C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휴전 연장할 시간 없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엄청난 딜이 나올 것. 이라고 아주 강하게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뭘 했냐? 무기한 휴전 연장이요. 같은 날 아침에 한 말이랑 오후에 한 행동이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침밥 먹으면서 절대 안 해. 그러다가 점심 먹기도 전에 합니다.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에서 오는 메시지가 서로 모순된다. 이건 우유부단이 아니라 미국의 모순된 행동 때문이라고 대놓고 지적했어요. 자, 그래서 이 형님의 예측 불가능 전략이 실제로 먹히고 있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형님들 집중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먹히는 부분은 뭐냐? 이란 내부가 진짜로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과 혁명수비대 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대요. 외교관들은 딜을 하고 싶은데 군부는 항복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하고 아직 공개석상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이 양반이 부하들한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들 눈치 싸움하면서 멋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안 먹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란이 이제 이 패턴을 읽어버렸다는 거죠. 어차피 안 때려. 이걸 알아챈 거예요. 이란 신문 중에 하나는 아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빠져있는 만평을 실으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해양 블러프, 뻥카라는 뜻이에요. 이란 언론이 대놓고 이 양반 허세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닉슨식 미친놈 전략의 핵심은 저 양반 진짜 미쳤으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인데 상대가 아 뻥이네 하고 읽어버리면 그 순간 게임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 트럼프 형님은 미친놈 카드를 계속 쓰고 싶은데 이란은 이미 그 카드를 간파해버렸고 둘 다 서로 내가 위야 이러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치킨 게임에서 어느 한쪽이 핸들을 놓는 순간 진짜 충돌이 난다는 겁니다. 형님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지금 이 형님 트루스 소셜 포스팅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요. 중국 SNS에서는 벌써 진짜 승자는 중국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예요. 미국이 이란이랑 엉켜있는 사이에 중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와, 이 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형님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형님이 진짜 머리가 비상한 게 사실 전쟁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우리 형님들 지갑 열 때 손 벌벌 떨리는 것처럼 이 형님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뭐냐? 바로 너네 밥줄 끊기입니다. 아니, 주먹질 한 번 안 하고 상대방을 아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형님이 4월 10일에 미국 해군한테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이란 항구 출입하는 배 싹 다 막아. 이게 바로 해상봉쇄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아십니까?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하루에 원유 2천만 배럴이 지나가는 초특급 물류 고속도로인데 이걸 이 형님이 미 해군 전함으로 아예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란이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앞도로를 트럼프 형님이 바리케이드로 싹 막아버린 거예요. 손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물건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란이 하루에 잃는 돈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억 원이에요. 하루에요, 하루. 한 달이면 20조 원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듣고 있으면 진짜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해서 이란 경제가 매일매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 봉쇄의 피해가 이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라크 이 나라들 원유 수출도 같이 올스톱 되어버린 거예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루에 670만 배럴이 증발했고 3월 12일에는 하루 1천만 배럴이 날아갔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어버렸어요. 미국 주유소 기름값도 갤런당 4달러를 찍으면서 한 달 만에 30%가 폭등했고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란 밥줄 끊겠다고 벌인 작전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름값 폭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형님들. 주유소 가서 넣을 때마다 가격표 보고 한숨 나오는 거 다 이 양반 때문이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 원유의 45%에서 50%가 이 해협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잔인한 건 따로 있어요. 기름만 막힌 게 아니에요, 형님들. 걸프 지역 나라들, 그러니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UAE 이런 나라들이 먹는 음식의 70% 이상을 이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거든요. 해협이 막히니까 식료품 가격이 40%에서 최대 120%까지 폭등해버렸어요. 와,
마트 가서 장 보는데 양파 한 봉지가 2배로 뛰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쿠웨이트랑 카타르는 먹는 물의 99%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만드는데 이란이 그 시설까지 공격해버렸어요. 무려 물.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루루 리테일 같은 대형 마트는 비행기로 식료품을 긴급 공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인도적 위기 수준입니다. 전쟁의 불똥이 엉뚱한 데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웃기는 게 뭐냐면 이란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 이란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해협이 막혔으면 이란도 같이 피해를 봐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들 뭘 했냐면 자기네만 쓰는 비밀 항로를 하나 뚫어놨어요. 라라크 섬 북쪽으로 아예 새 루트를 깔아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배는 다 막아놓고 자기네 배만 슥슥 빠져나가면서 중국이랑 인도한테 기름을 몰래 팔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비밀 항로 통행료가 한 척당 200만 달러예요. 26억 원. 길목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3월 한 달 동안 이란이 수출한 원유가 하루 184만 배럴이에요. 전쟁 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배럴당 90달러만 쳐도 한 달에 50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심지어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형님들? 이란이 트럼프 형님 봉쇄 뒤에서 장사를 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뭘 했냐? 지난 일요일에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 투스카오를 오만 앞바다에서 직접 사격하고 납포해버렸어요. 봉쇄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배를 잡아버린 거죠. 트럼프 형님이 트루스 소셜에 자랑까지 하셨어요. 이란은 즉각 보복하겠다고 선포했고 상황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봉쇄한다 해놓고 몰래 빠져나가고 잡히면 또 총 쏘고 이건 뭐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숨바꼭질이에요. 근데 이 숨바꼭질에 미사일이랑 전함이 동원되니까 살벌한 거죠. 결국 이 형님의 밥줄 끊기 전략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먹으로 안 때려도 내 지갑을 쥐어짜면 너는 결국 무릎 꿇게 돼 있어. 이 마인드예요. 부동산 큰손 출신답게 상대를 패는 게 아니라 굶겨서 항복받는 방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란 지갑만 쥐어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갑을 다 같이 쥐어짜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가스가 폭등으로 공장 돌리기가 힘들어졌고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5%를 뚫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인도에서는 걸프 지역에 나가 있던 교민 22만 명이 긴급 귀국하고 있고 두바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짐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글로벌 GDP가 2.9%포인트나 깎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으니까요. 형님들, 이건 이란 하나 잡으려다가 전 세계를 볼모로 잡아버린 격이에요. 트럼프 형님은 옆에서 이건 미국한테는 별 영향 없어. 우리는 기름이 넘쳐나니까 라고 하는데 미국 주유소 기름값이 30% 뛴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사 수완은 진짜 인정하는데 이 장사의 부작용이 전 인류한테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형님들 이제 정리 딱 해봅시다. 결국 트럼프 형님의 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이거 절대 조울증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굳이 내 주먹 아프게 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는 진정한 장사꾼의 기술인 거죠. 남들이 욕하든 말든 나만 이득 보면 그만이야 하는 이 압도적인 마이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형님 행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님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걸 싹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이 형님의 핵심 무기는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닉슨 형님이 베트남전에서 써먹던 미친놈 전략을 트루스 소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아침에 폭격한다. 그러다가 오후에 무기한 휴전. 같은 날 정반대 소리를 하면서 이란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둘째, 이 형님은 주먹보다 지갑을 노렸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한테 하루 5억 달러씩 출혈을 시키면서 나랑 협상하면 이 고통 끝나. 이렇게 밥줄을 쥐고 흔든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100% 성공했냐? 아닙니다, 형님들. 여기가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반은 먹혔고 반은 역풍을 맞고 있어요. 먹힌 부분부터 보면 이란 내부가 진짜로 쪼개졌어요. 협상파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딜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혁명수비대는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냐? 이러면서 강경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아라크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와 드디어 하면서 환호했어요.
유가가 순식간에 11%나 빠졌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24시간도 못 갔어요. 몇 시간 뒤에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그런 거 허락한 적 없다면서 해협 지나가던 유조선에 총을 갈겨버렸습니다. 인도 국적 대형 유조선이 이란 경비정한테 사격을 받고 되돌아가야 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정부랑 군부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형님의 멘탈 흔들기 전략이 확실히 한 방 먹힌 거죠. 근데 역풍도 만만치 않아요. 이란 대통령 폐쇄시켜니 뭐라고 했냐면 이란인들은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 미국의 모순되고 비건설적인 메시지는 결국 항복을 원한다는 쓰라린 신호다. 라고 대놓고 일갈했거든요.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트럼프 형님이 아무리 밀당을 해도 이란이 항복은 절대 안 한다고 버텨버리면 그 밀당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거기다 트럼프 형님 측근이 엑시오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 지쳤다. 더 싸우고 싶지 않다. 근데 해야 한다고 느끼면 할 것이다. 이거 들으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형님도 속으로는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양쪽 다 전쟁은 싫은데 체면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는 역대급 자존심 싸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가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 파키스탄 중재로 양보안이 나와서 딜이 성사된다.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죠. 실제로 파키스탄 측에서 제재 완화, 우라늄 농축 동결, 봉쇄 해제를 패키지로 묶은 초안을 양쪽에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동결 자산 200억 달러를 이란 우라늄 재고와 맞바꾸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 협상팀 멤버가 벤스 부통령, 부동산 재벌 위트코프, 트럼프 사위 쿠슈너예요. 부동산 업자 3인방이 핵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1차 회담 때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부동산 딜이랑 핵 딜은 확실히 차원이 다른 거죠. 둘, 휴전이 질질 늘어나면서 흐지부지 된다. 지금 무기한 연장된 거니까 일하는 시간 끌면서 묻어놨던 미사일 다시 꺼내고 트럼프 형님은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양쪽 다 상대방 탓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시간을 벌 뿐이지 안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셋, 트럼프 형님이 참다 폭발해서 진짜로 이란을 때린다. 이 형님이 이미 다리랑 발전소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인내심 한계가 오면 진짜 버튼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전쟁이 확전되면서 유가 폭등, 세계 경제 침몰, 우리 기름값은 하늘 뚫는 거예요. 넷, 그리고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재개되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이랑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코앞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거든요. 투스카오 나포 같은 사건이 한 번만 더 터지면 양쪽 다 이건 선 넘었다면서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오판의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한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때문이에요. 이란도 아마 속으로는 와, 저 형님 진짜 지독하다 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어차피 뻥카잖아 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중이에요. 여기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 이게 앞으로 며칠 안에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무섭습니다. 힘없으면 당하는 거고 머리 못 쓰면 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머리만 쓰다 보면 상대방도 학습하고 결국 남는 건 서로 간의 불신뿐이라는 것. 이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형님의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팍팍 눌러주십시오. 이거 안 누르면 내일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지갑에서 돈만 술술 새나갈 줄 아세요. 특히 오늘 안 누르면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이 100원씩 더 오를 겁니다. 진짜.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 형님이 결국 딜을 따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쟁이 다시 터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골 때리고 가슴 뻥 뚫리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멘탈 꽉 잡는 하루 되십시오. 충성!